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7월 14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야기 드렸죠. 고점을 넘어가면서 혹여나 매도를 보셨던 분들 혹은 매도를 들고 계셨던 분들도 나와야 된다. 결국은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계속 반대 방향에 서 있게 됩니다. 절대로 제 방송을 계속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S&P 기준으로 해서 2차 구간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제도 분명히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지수의 어떤 폭 대비해서 종목들의 흐름이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수 대비해서 계속 까다로운 흐름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있어서만큼은 시세에 좀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즉,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상승을 못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오면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올라가니까 막 자꾸 고민하다가 막 끝끝내 떠밀리듯이 매수해 가지고 막 따라잡고,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즉 뭐냐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그 위치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박스권 상단이나 혹은 시세가 꺾이는 초입에서 이 말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아마 기다린다 하더라도 지금 현금 100%인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종목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이고, 현금은 내가 쓰기로 한 어떤 전략이나 자리나 종목이 있다라 그러면 그게 그 위치에 왔을 때 쓰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의외로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이 시장을 아웃퍼폼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 드리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뭐 패턴을 완성한 이후에 자율 파동을 계속 만들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에서 고점을 돌파하니까 갭을 만들고 있죠. 14,500짜리 이제 뭐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뭐 꺾이느냐 마느냐도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대형 기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요런 구간에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전고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뭐 누르지도 않았죠. 누르지도 않고서 다시 그다음 전고를 향하는데, 그 자리가 기존의 지지와 저항을 같이 만들어섰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꺾여서 최소한 계속 이야기 드리죠. 4,300이 깨져야 조정이 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근처에도 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어떻게 합니까? 2차 자리에 진입 중이다. 그 자리가 4,550인데 정확히는 4,500에서 4,600 사이이다.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해서 꺾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때처럼 기준 잡고서 고점 돌파 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도를 쳐도 괜찮습니다. 즉 뭐냐면, 그때도 이야기 드렸죠. 자꾸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이 정도씩 이제 컷이 나가거든요. 매도를 보는 입장에서 상관없어요. 왜냐면 컷은 짧게 수익은 길게, 만약에 이러다가 이제 진짜 고점을 잡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컷한 것보다 먹은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시도는 해도 된다. 다만 뭐는 하면 안 된다? 내가 반대 방향에 잡고 버티거나 물타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우리 시장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지수적으로 보게 되면 원하는 자리 찍지 않고서 이렇게 다시 올라갔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홀딩 종목들 다행히 이제 홀딩 종목들이 탄력을 받아서 움직여 주면서 뭐 시장의 어떤 퍼포먼스 정도는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여도 그쵸. 종목들이 계속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외바닥을 만드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에 어떤 더블링이나 쌍바닥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다. 그러니 지금 이런 장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에코프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진짜로 막 이렇게 어설프게 움직이다가 툭 하고 꺾였을 때 내가 거의 상단에서 대부분 다 물려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참다 참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에코프로도 참다 참다 들어가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200만 원을 가든 말든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에코프로드로 먹지 못했으면 손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계속 말리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차라리 쳐다보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 그게 지금 부러워 가지고 어떻게든 2차 전지 잡겠다고 싼 종목 잡은 뭐 LNF나 이런 거 들어가신 분들 고생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흐름에 계속 내가 심리적으로 말려 들어 가지고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찌 되었건 지수적인 어떤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예상 시나리오대로 잘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모습이고, 갖고 있는 종목들 잘 관리해 가지고 시장의 퍼포먼스 정도를 따라가는 수준으로 가야지, 여기에서 내가 크게 아웃퍼폼 하겠다고 욕심을 부릴 구간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코스닥이 이렇게 좀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단도 닿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코스닥에 있는 이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종목 하나 보게 되면 SK D&D인데 지금 자리에서 뭐 쫓아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죠. 다만 저 추세 전환하고서 일목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때 그저께죠. 그저께 저점인 2450원만 깨지지 않으면 상방이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추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폭이 벌어졌을 때 내가 꼭 잡아야 된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분할 매수로 단가를 조절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국지성 후 굉장히 많이 오는데 비 피해 없기 바라겠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